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울산광역시의 제1차 정리회 기간 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녹지정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원국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3호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녹지정원국과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일괄 제안 선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봉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다른데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녹지정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창원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장태훈 태화강 국가정원과장입니다. 이인대 생태정원과장입니다. 이봉근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징수결정액은 373억 1,800만 원으로 이 중 372억 4,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700만 원을 미수납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95페이지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이 1,208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1,05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입니다. 462페이지 녹지정원국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녹지공원가의 태화강역 환승센터 주차장 구축 사업 예산으로 예산 현액 20억 중 20억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가부터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녹지공원가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084억 5,500만 원 중에서 91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집행잔액은 28억 6,500만 원입니다. 2월 사업은 총 8건으로 명시 2월 7건 138억 3,100만 원과 사고 2월 1건 1,500만 원으로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2월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9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사업 13억 2,500만 원은 국고 보조금 반납금 구역과 명시 2월 잔액 4억 2,500만 원이며 297페이지 울산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 가로수 식재관리 2억 200만 원, 울산대공원 관리 10억 3,100만 원, 문화공원 관리 8,600만 원은 보수 공공운영비 등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태화강 국가정원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98억 4,400만 원 중에서 96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302페이지 국가정원 품격 향상 7,400만 원은 주차장 조성 사업 낙찰 차액 3,200만 원과
실개천 유지수 확보 사업 사고 2월 잔액 4,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생태 정원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45억 7,500만 원 중에서 45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사유로 305페이지 태화강 생태역사문화 대장정 1천만 원과 태화강 백리길 환경보전 걷기 대회 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비대면 진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53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한 울산대교 전망대 피해 복구비 지원 2억 7,500만 원과 심리대수 복구비 3억 원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 전국 소관 2020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건 수목원관리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징수결정액은 7,600만 원이며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7페이지 세출 결산안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22억 1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 전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25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녹지 전국 소관 채출 결산 중 녹지 공간 소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집행 계획 잔액 13억 2,500만 원 사유, 울산 대공원 관리 집행 잔액 10억 3,100만 원 사유, 가로수 식재 관리 집행 잔액 2억 2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소관 국가정원 품격 향상 집행 잔액 7,400만 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 결산 중 4,600만 원은 수목원 운영 집행 잔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정학 의원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태화강 대공원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별로 향기롭지 않은 일 몇 번 나왔습니다. 코로나 인해 젊은 청년들의 해방구가 비슷하게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 언론에 나왔던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 일각에서 또 우리 행정에서 너무 과잉 대응하지 않나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화강 정원 과단이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울산에 갈 만한 곳이 마땅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맞죠? 지금은 이제 뭐 밤 12시까지 영업이 이제 영업소도 뭐 풀렸다마는 실제적으로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죠? 네. 동의하죠? 네. 지금 우리 태화강 일부에는 그 캠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죠? 저희 캠핑은 안 됩니다. 지금은 허용 안 됩니까? 네네. 그래요? 네. 지금 그 전엔 캠핑장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젊은 애들이 다 캠핑도 하던데 텐트 치고. 그 텐트 존 그래요. 주간 시간에 운영하는 거고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취식, 야영을 포함한 텐트 설치하는 부분은 그 고시를 해서 못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 금지입니까? 네네. 당초에는 허용이 되어 있었고 지금만 금지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 원래 이제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고 네네. 이제 국가 하천 관리 차원에서 고시를 해서 예, 예. 취식이라든가 그럼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낚시구역, 금지구역 하면서 예, 예. 같이 그 지정 텐트도 못 치게 돼 있네, 그죠? 네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간다 해가지고 과잉적으로 그 10시 이후에는 좀 이렇게 그 못 들어오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10시 이후에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식을 음주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간에서 음주 취식을 못 하도록. 네. 그 너무 과잉 아닙니까 그게? 젊은 애들한테 좀 통로 바른 공간에서 열어줘야지. 다만 쓰레기 문제는 인력을 좀 더 이렇게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젊은 친구들이 그나마 그래도 강변에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자기들 시켜먹는 바로 치사를 끌려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아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행정이 과잉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네네. 그 실제 저희가 이제 그런 행정 행위를 하기 전까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한 달새 이 금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이제 140여 건이 공식 문서상으로 접수가 되고 또 이제 하루 금지를 하는 게만 능사라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일 전화도 한 30여 건씩 이래 오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제 심사숙고를 좀 나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금지를 이제 취식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지금 부분에 좀 과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뭐 실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제 바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저희가 그 젊은이들 오는 그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자, 알겠습니다. 사실 아니거든요. 네.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은행기 정답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에서 지금 젊은 청년들한테 그 정도까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폐시 조치와 마찬가지인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젊은 애들한테 최소한들이 즐길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태화강이었다면 다만 그것은 문제 발생되는 거는 우리가 행정으로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줄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치사 행위를 하지 않고 다만 배달에 시켜먹고 하는 그런 것까지 막아가서 한다는 거는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녹지 공과당에 예. 우리 1년에 우리가 쓰는 국장님, 우리 녹지 정원국이 전체 1년에 그 쓰는 예산이 한 1,200억쯤 됩니다. 1,220억, 그죠? 예. 1,220억이 드는데, 지난번 5월 3일 날 우리 MBC가 우리가 공단 공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암 발생 높다는 거하고, 예. 그 다음에 연접한 1.4km 이내 연접한 그죠? 예. 지역 그 특정 지역을 말하면 그렇겠지만은 그에는 사실상 더 큰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다는 이런 식의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까지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유의미한 그런 게 있을 것이라 알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정책, 그리고 우리 녹지정책, 환경정책이, 그리고 시민건강과 관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이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의 칸막이 안에서만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 환경은 환경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돈만 퍼부었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될 그런 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녹지 분야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차단 녹지, 차폐 녹지, 뭐 다 여러 가지 여러분 바람의 숲, 뭐 다른 온갖 거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지 훼손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몇 년 동안. 자료 갖고 있으니까. 예. 그거 보시면 우리가 조성하는 면적보다 더 많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해제하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린벨트라든지 완충 녹지를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데 우리가 녹지 조성하는 비용은 천문학 전 돈을 냈습니다. 1년에. 수백억을 엮고 있는데 녹지 훼손은 한 방에 일어날 뿐입니다. 이런 엇갈린 정책을 이렇게 과연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녹지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작정 보존하자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무작정 보존하자는 그 삶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어떤 그 신강과 피해가 예상된지는 훼손 안 해야 되는 거고 보존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최소화에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완충 녹지까지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충 녹지까지. 우리가 애써 가까운 완충 녹지까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떤 그 정책의 우선순위 내지는 이제 사업 방향을 어디에 맞출지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 공원 녹지 부서 입장에서만 본다면 완충 녹지든 뭐 갱간 녹지든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 공장 유치를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녹지가 훼손된 건 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녹지나 뭐 이런 게 우선에서 밀렸던 게 앞으로는 좀 우선순위로서 부각되고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확대하더라도 녹지를 최소한 선에서 정책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이제 다른 부서하고 정책 결정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지도록 재단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애써 우리가 가까우고 해왔는 완충 녹지까지 이렇게 해마다 그 야금야금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고 또 그린벨트는 또 나름대로 어떤 우리의 정책 목적을 달성해 불가피하게 훼손한다 하더라도 최소화에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녹지가 그 지비가 해제됨으로 해서 주변의 삶을 더 황폐하게 같으면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걸 좀 전제로 해야 되는데 환경성 평가라든지 1인 평가가 뭐 이런 그 속설로 주문자의 입맛에 맞도록 그 평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도 환경 평가를 브레이크에 걸려가지고 울산시의 사업을 중지한 적을 못 봤어요. 있었습니까? 요 녹지 공과장님, 대학강 국가정원과장님 두 분은 산 정리일기인데 30년 넘게 우리 아마 그 분야에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환경 평가를 해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어요. 환경 평가로 인해가지고 녹지가 해제가 안 되고. 예, 손정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녹지정원국 우리 국장님을 또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지난 한 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 금년 이런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 집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 그 시설공단에 경상 전출금
경상 전출금 보면은 좀 이래 그 운영비라든지 그 여러 가지로 좀 이래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래 예산을 좀 절감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이야기하시랍니까? 예, 뭐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굉장히 심했었고요. 특히나 우리 그 저 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정들이 있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비리 그 이제 집행되어야 할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사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들이 이제 불필요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돼야 될 예산들이 많이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그 이제 시유 재산에 대한 그 반환금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를 삭감시켜서 어느 정도 면제시켜 주다 보니까 그 세수로 들어와야 될 돈들도 많이 좀 줄어들고 이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이 녹지정원국에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 그 성과표를 보면은 목표 달성치보다도 뭐 아주 성과도가 높게 이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성과도가 아주 그럼 뭐 좋은 겁니까?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목표보다 우리 구군과 우리 시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에서 적정성과 그리고 또 효율성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표로 설정했던 것보다 다소 높게 내온 그 부분들이 많은 그 정책 사업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또 우리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미흡하게 또 달성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거는 또 이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국비 보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시비 매칭을 못하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 자료를 보니까 목표 성과 그 목표 달성이 예. 다 목표치보다도 다 이래 잘 나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우리 저 녹지 정원과는 그 내가 저 일전에 보니까 도시 가로수 정비 사업, 예. 도시 가로수 정비 사업은 이거는 연중 내내 그래 합니까? 안 그러면 저 겨울철에만 합니까? 아니면은 계절 관계없이 계속 그 가지치기를 그래 하는 겁니까? 가지치기는 중점적으로 이제 생육 시기가 생육 환경이 이제 정지되는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전정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연중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그때 민원인들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자람에 의한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교통안전시설에 방해가 되는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정정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일부 가로수가 요즘 또 가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한참 잎이 무성하고 녹음이 이제 짙어지는 이 시기에 이 가지치기 하는 이 시기가 맞느냐 그런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 하는 시기가 아까 10월달, 11월달부터 한다 했는데 좀 겨울철에 예.
전반적으로 겨울철에 가지치기 하는 게 맞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고 있는 거는요, 이제 그 산전에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남구하고 중점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치는 거에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대적으로 가지 정정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가을에 돼야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거는 또 우리가 일반 시민들 보는 눈높이를 생각하시고 가지치기는 그 동절기 때 가지치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도시관리공단, 시설공단에 예, 그 경상 전출금 예, 예.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서로 예산 편성할 때 서로 간에 그런 연연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래 조율해 가지고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있다. 이게 결산 페이지 296페이지 녹지공원과 예, 예. 그 가로수 식재 관리 배상금 예. 연연히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는 배상금 문제는 이런 거는 100% 지출이 안 되면 또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 편성은 500만 원씩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 예. 지출이 78만 3천이 지출됐어요. 예. 이 집행 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은 보통 예기치 못한 우리 사정으로 인해서 관리자가 관리 부실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이 운전자들에 대한 그러한 서로 상호간의 부조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행정이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배상 판결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에 74만 6천인가 그렇게 이제 지급을 하게 된 거는 태화구 중앙분리대에 낙하물이 우리가 지금 석재 패널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달려온 차량에 파손을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했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그런 거는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인부들이 이 근로자들이 예. 이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는 거는 예, 맞습니다. 미연의 예방 차원에서 예.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래 또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연일 방송에서도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업무 보시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이번 회기가 결산을 어떤 주제로 다루기는 하지만 결산의 의미가 좁게는 회계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넓게 보면 예산이란 숫자라는 것은 사실은 사업이나 정책을 어떻게 보면 숫자로 표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어떤 의견 반영을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회계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변에서 자꾸 결산의 의미를 자꾸 숫자로
이야기를 하셔서 왜 딴소리를 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결산 의미를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그 성과 보고서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보고서의 어떤 달성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해당 부서의 어떤 평가 지표가 됩니까? 평가할 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결정적으로 반영은 되지 않지만 참고사항으로서는 봅니다. 참 애매한데 이게 참고사항이라면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성과 지표하고 이 측정 방식에 대해서 물론 이게 이제 그 기획조정실에서 취합을 하시는 거죠.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당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성과 지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걸 달성하는 측정 방식은 이런 방식이 좋겠다라고 해서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업무의 난이도나 노력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과보고서 399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 달성 성과는 100%고 2020년도는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그 원인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중앙토지수용인의 수용 재결 신청 요청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늘뛰기 해버리면 이게 1년 농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외생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지표들을 해당 부서에서 이왕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떤 그 핵심적인 어떤 부분을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좀 해서 올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과가 뭐 인사에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니고 최대한 반영되는 게 좋겠는데 사실 저 성과 지표라는 게 종합 성과 평가를 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뭐 한 20년까지는 안 돼도 한 10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기획관실 근무할 때 종합 성과 평가 계획을 마련해 갖고 그때부터 성과를 좀 반영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그 성과 지표라는 게 타 시도 같은 경우 용역을 줘 가지고 상당히 엄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 달성률보다는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도전성, 창의성 이런 것을 상당히 반영해 줍니다. 예를 들면 뭐 70%만 달성하더라도 난이도가 높거나 중요성이 높은 업무는 가점을 많이 주는데 아직 우리 시는 한 번도 용역도 준 적도 없고 그냥 과에서 올라온 지표를 그냥 수용해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하고 인사하고 뭐 그대로 연결되지도 않고 네. 물론 이제 이것을 이제 부서의 이제 시상금 주거나 인센티브를 일부 주긴 줍니다. 네. 앞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지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예결에 가면 기조실에다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게 눈에 들었던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어떤 그 성과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어떤 지표로 가지고 성과 평가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 든다고 할까요? 이게 답변하시면서 이게 반영할 수도 있고 참고를 한다는 게 참 애매한 대답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자의적인 어떤 판단이 너무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현장에서의 어떤 업무하고 기획 업무가 물론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행정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어떤 그 노력 정도는 사실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제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렸던 지금 그 공원 지역에 그 지금 음주나 그 쓰레기 무단 폐기, 고성 방가 이게 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 청정 지역 이렇게 플래카드도 걸고 그게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이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 물론 이게 이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책임이 없다든지 그걸 또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만 그 쓰레기는 당연히 치워야 되죠. 그리고 음식물 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그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현행대로 쓰레기 지금 무단 투기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국가정원뿐만 아니고 사실 근린공원에도 이런 일이 좀 왕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뭐 신고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지켜야 되는 수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이거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내 자유를 왜 제한하냐 이렇게 말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계도도 하시겠지만 그에 따르는 어떤 처벌도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적절하게 뭐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되겠지만 조금 이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행의 어떤 그 법규를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위들이니까 그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좀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 중에 제가 좀 이게 봤던 부분은 지출 원인 행위액하고 지출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죠? 이 차이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떤 사업을 그러니까 지출을 그러니까 예를 계약을 했다면 이제 계약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원인 행위는 발생했는데 실제 지출은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뭐 사유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금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평소보다는 좀 이게 지급 결제를 빨리 좀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예, 뭐 코로나 바람에 뭐 계약을 했거나 또는 예정된 사업을 못 해가지고 실제 지출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기존에 계약된 거 예를 들자면 무슨 뭐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어 가지고 계속 녹화나 뭐 촬영을 했거나 투입된 것은 최대한 그쪽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고 향후에도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완료 시점에 뭐 관련된 서류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살펴보시되 특별하게 어떤 적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갔다. 지금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가버리면 업무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담당이 이거를 안 해주면. 그러면 그분이 뭐 내려오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루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급전을 당겨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출장을 가시더라도 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거는 여기 그 녹지정원구뿐만 아니고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현장에서 그런 좀 요청사항도 사실은 저 상근에 있을 때 들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시차를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시가 환경 영향 평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두 분 뭐 녹지 공과에 30년을 넘게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울산시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 사업이라든지 국책 사업이 뭐 지연이 됐다, 그 중단이 됐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 환경영향 평가로 인해서 우리 녹지 공과에서 업무를 이제 저는 시 전체는 이제 사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우리 녹지 공과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로 인해서 조금의 사업 지연이 있었어도 사업을 중단에 포기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 같으면 저도 그 대규모로 뉴스가 나오고 해서 기억할 텐데 환경 평가로 인해 가지고 울산시가 사업을 이렇게 무산됐다. 딱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로 인해 가지고 낙동강에서 동의를 안 해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다시 뭐 노선이 변경되고 뭐 이런 건 정도는 딱 있었는데 내 기억에 아직도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가 아니면 국가가 뭘 하려고 뭐 녹지를 훼손하든지 경관 노선, 환경 노선, 환경 녹지, 완청 녹지 상관없이 무조건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훼손해 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 가지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 녹지 일하신 분들이 좀 소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엄청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살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의 숲입니다. 생명.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게 다 만드는 게 생명이잖아요. 미세먼지 차단습 조성하면서 여러분 시설비에 불용 사유가 보니까네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그 매칭 지연 또 매칭 우리 시비 매칭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9억이나 이렇게 사업을 받아 그냥 돌려보내버렸는데 이거 국고 보조 사업이 그죠? 9억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건 그냥 그대로 돌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원인이 기책 사유가 완전 우리입니까? 아니면 그 국가의 계획 없이 그냥 우리한테 무조건 조금 하락해 하는 거 뭡니까? 이거는 뭐 기책 사유를 따지자면은 우리 시입니다. 시죠? 예. 그러면 사업 계획을 그럼 무리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가 지금 완충녹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잔여 토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다행히 당선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 시비 확보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시비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당초 예산에서 5억만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5억을 확보하고 3회 추경 때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래는 우리가 25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16억밖에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6억 국비도 연에 마찬가지로 16억밖에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사업을 축소하고 원래 생각했던 5헥타르를 다 못하고 3.2헥타르만 미세먼지 차단습을 조성을 하고 나머지 9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국고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공모. 예. 공모 사업이죠. 예. 그러면 다음에 이게 사업을 이제 전액을 안 하고 돌려줬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산림청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 자기들도 울산시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모했다고 의회 국회에서 자기도 불용 사유를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정책을 입안하고 할 때 우리 엄청난 이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공모할 때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예산 사정이 그만큼 이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질 줄은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25억 정도는 매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공모도 하게 되었고 또 우리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각하입니다. 참. 예, 손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화강 국가정원 우리 장태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결산 페이지 302페이지에 국가정원 품격 향상 그 사업 내용에 보면은 그 집행 잔액이 한 7,400만 원 되는데 네. 그 내용을 보니까 둔치 주차장 조성 사업 하는데 낙찰 차액이고 남은 3,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4,200만 원은 그 실개천 유지수 확보 사업인데 이것도 사고 이월 처리됐는데 네. 이거 사고 이월된 뭐 사유가 어디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서 이제 전년도 예산이면 사실은 그래서 사고 이월한 건데 이 이제 사업 과정이 사실은 저희만 행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또 인허가가 필요한 구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국토부 최소 허가 기간이 하면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사업이 당연히 이제 본 사업의 착수가 늦어져서 저희가 사고 이월을 했고 그 사고 이월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래서 부득이 이제 4천여만 원이 잔액으로 그렇게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 지금 저 척과천에서 네, 맞습니다. 예. 네. 유지수를 이래 가져오잖아요, 그죠? 척화천 공사는 그게 다 됐죠. 척화천은 아니고 이제 대화강 내에서 오는 건데 그 일단은 공사는 지금 다 끝났고요. 끝나서 지금 분수로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 유지수 들어오니 인입된 그 물입니다. 그 지금 저 오산광장에 네네. 그 뭡니까? 뭐 용출을 하듯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 예. 네네. 그 뭡니까? 수분 광장이라 하나 무슨 광장이라 하나? 거기에 네. 물 그 가져오는 거는 태화강 물에서 바로 뽑아옵니까? 태화강 그러니까 이제 하천변에 이제 이제 심전을 파서 이제 거기서 뽑아오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지수를 네. 저 척과천에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척과천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구나. 네. 저는 척과천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게. 그럼 거기서 바로 태화강 가다 보면은 그 다운 치수장 정수장이 그 앞에 보면은 저희가 관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 다운 그게. 네네네. 거기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잘못했네. 척과천 그 밑에 하부에서. 그러니까 가져오잖아. 하천 자체는 이제 태화강. 그렇지, 그렇지. 네네. 맞아. 아 그래서 행정 절차 기간이 네. 길다 보니까 사고 이월 처리했다. 네, 불가피한 사항이어서 사실은 이제 국가 돈을 갖고 부분적으로 이제 갖고 와서 사업을 일부러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하천 내에 이제 그 하천하고 유수하고 똑같이 파는 부분을 국토부에서 되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정 안 되는 구간은 사실은 우리 도로 부분으로 올려갖고 그렇게 공사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공사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태화강 국가하천 관리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또 부족합니까?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리 위주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역으로 시민들이 국가 정원이라는 이제 네임밸류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쪽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중구, 남구 이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로대교 그 하부에 남구 쪽 네네네. 와상거리 쪽에 그쪽에 네. 그때 이제 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줬고 네. 또한 그 하부도로 밑에 그 의자 네.
의자도 좀 이래 시민들이 좀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입을 못 하고 있다는데. 의자하고 또 쉼터하고 뭐 요구 사항을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 이제 예산 연말 되기 전에 집행 사항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는 있는데 뭐 사실은 바로 벅석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예산 사정들이 여의치 않아서 넉넉지 않아서 뭐 충분히 그 이용도도 많고 해서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참 범위는 넓고 인원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민원 제기한 부분을 내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한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울산 지역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공원까지 포함했을 때 공원이 대충 한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뭐 숫자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조성된 공원이 402개, 조성 중인 공원이 143개, 미조성된 공원이 46개, 그래서 총 595개수로 2018년 12월 31일 그 환경백과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공원이 이마에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작년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울산 대공원이나 문화공원이나 국가정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집 근처에 있는 그 도시공원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리모델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새롭게 뭐 다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사실은 나무가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있어서 좀 공원이 사실은 불편한 지역도 있고요. 진입하는데 사실은 이게 울타리 같이 돼 있는 이런 것들. 사실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큰 돈이 안 드는데 사실 대공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생활 그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뭐 작은 소공원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공원들은 어린이 공원과 소공원이 이제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그 공원이 아니고 구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구군의 이제 각 계장들 그리고 과장님들한테도 새 글 써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은 리모델링을 하라고 이렇게 서로 뭐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 사정이 구군에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계속 시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공원 조성 업무도 다 해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구군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가 사실상 참 힘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우리 공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정원도 많은 이제 그 부분을 포지션을 차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힘을 모아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당 지자체 기계에 위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고유 권한 사무.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사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 지역의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겨울철에는 이제 이게 상록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 가로수나 아니면 그 완충 녹지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경관 녹지에 식재를 할 때 이게 이제 상록수가 좀 돼야 겨울철에 너무 삭막하거든요. 특히 공단 주변은 예. 사실 겨울하고 여름하고 완전히 이게 풍경이 너무 달라가지고 좀 그런 부분 한번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원래는 이 재선충이 창궐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나무나 이런 것들을 침엽수 위주의 이 식재들을 많이 도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선충이 너무 급속하게 창궐을 하면서 식재 제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재선충이 어느 정도 잡히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얼마 전부터는 계속 이제 그 침엽수, 상록수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 기후 때문에 활엽수 중에 이제 그 생록수를 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도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침엽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마지막 질문 같은데 우리 예산서 297페이지 보면 울산 대공원관리공사공단 경상 정출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현액이 160억에서 불용액이 한 10억 정도 발생됐어요. 10억 3천만 원인데 여기에 10억 3천만 원에 이게 주 발생이 전년도 그 행사성 경비가 다 이게 그 축제, 그 빛 축제라든지 장미 축제를 그 집행 모여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보니까 업무직 보수와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없을 텐데 업무직이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많이 남았다면 이거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했는 거고 갑자기 이렇게 뭐 해고를 했다든지 뭐 이렇게 갑자기 많이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데 이게 무슨 이유죠? 전체 예산 중에서 약 10억 3천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잔액 발생한 사유를 보면은 인건비 잔액이 약 3억 8,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왜 3억이나 남았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휴직에 따른 질병 휴직에 따른 그 직원이 한 명이 있었고요. 그다음 기타직 청원경찰을 비롯한 처장 등 기타직의 퇴사자가 또 한 명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무기계약자가 총 68명인데 이 중에서는 좀 퇴사자가 또 있었고요. 이 또 기간제 근로자의 또 이게 시설이 제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설이 휴장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역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인건비들이 총 따져보니까 한 3억 8,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비 잔액이 5억 3,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이게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시설 휴장에 따른 물품 구입 및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 잔액이 5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그리고 공제회비나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강습 이용 환불금 뭐 이런 것들, 이런 미집행 금액이 약 8천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행사 운영비, 그리고 빛 축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기에서 한 2억 3,7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동력비는 휴장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게 약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10억 3천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인건비가 3억 정도 이렇게 발생되는 될 때마다 작년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씩 삭감을 해가 다른 데 돌렸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예산으로 얼마든지 돌렸었으면 다른 데 나무를 한 표기 더 심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추경을 몇 4차 끄졌나? 3차 끄졌나? 그 돈을 삭감을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했으면 더 유익하게 돈을 썼을 때 1년 동안 이렇게 사장돼 버렸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히 뭐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이 공단에서
거기서 집행되는 그 사정들을 다 우리가 파악을 다 못하다 보니까 네, 물론 그런 점이 네. 있죠. 그죠? 우리 전출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이렇게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 때는 대규모로 이렇게 발생된 이런 거는 특히 인건비 같은 눈에 확 보이는 이런 거는 얼마든지 그 추경을 하면서 조금씩 삭감했으면 녹지공과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업을 나무라도 한 폭이 더 심했을 텐데 좀 아쉬워요. 시민 세금이랑 그런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대항원 공원에 보니까네 예산을 5,50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유가 보니까네 우리가 페이지 296페이지입니다. 대항원 공원 조성에 제영향성 검토를 미작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제영향성 평가를 한다는 게. 원래는 이제 대항원 공원을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한 14년 전에 이제 조성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해서 재작년부터 조성 계획을 재수립하려고 네네. 조성 계획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은 조성 계획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따른 재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재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 용역의 조성 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수정 계획을 해서 이제 그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이제 시에서 그 대왕원 공원의 일부 부분에 대한 관광지 개발 계획이 같이 연계돼서 추진을 하면서 조성 계획을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태에서 용역이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영향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재영향 평가에 대한 집행에 대한 잔액이 5,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 행정 절차상으로 재영향성 평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는 거죠. 이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은 네.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다시 뭡니까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요게 이제 관광지 그 용역이 그 대왕원 공원 안에 네.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과 주관으로 해서 동구청과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예. 완료가 되면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조성 계획도 같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재영향 평가를 같이 수행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다시 또 이렇게 같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법정 무조건 하게 돼 있네, 의무적으로 예. 하게 돼 있네, 그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사업에 있을 땐 재영향 평가 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다. 이사입니다. 예, 손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철 의원, 예, 마지막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뭐 간단하게 우리 대학원 국가정원 과장인데 부탁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학원 국가정원은 시민들이 늘 이래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시민들 눈에는 또 이래 지적사항이 자꾸 많이 이래 또 발생하게 되고 또 관리 차원에서는 또 이래 늘 또 보는데도 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사실 대나무 관리하기가 상당히 참 힘듭니다. 지금 죽순도 지금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 죽순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지금 해마다 죽순이 올라오는데 이게 대나무 뿌리가 한번 뻗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가 보행로 부분에 뿌리가 밑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레탄 도로 포장이 위로 이래 디비지고 그래 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단벽을 이래 설치했단 말입니다. 차단벽을 설치했는데 이제 어느 구간이 딱 이래 정해져 가지고 끝까지 다 안 했더라고. 그거를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쭉 이래 한번 뻗어 나오기 시작하면요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단절된 구간 계속 연결해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심리대학교 다리 앞에 보면은 철쭉나무 군락지인지 몰라도 그게 대나무 뿌리가 나와가지고 있어야 할 곳이 철쭉나무인데 나오고 쑥쑥 이 죽순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참 보기 안 좋더라고. 그런 거를 대나무가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역별로 거기 차단 막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네. 과장님도 한번 봤지요? 예, 못 봤는겨? 실제 사실은 이제 시설 기반적인 측면인데 예전에 하면서 사실은 다 끝났다고 이제 한 부분인데 사실 이 비용이 사실 한 1m 정도를 저희가 그 그린 엣지를 해서 못 넘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 이제 침범이 많이 된 데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 작업할 구간은 이제 의원님 이야기하신 구간 말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이제 몇백억씩 돈 투자할 때 그때 다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열악하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참 안타까운데 할 때는 많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태 우리 정호 과장님, 지금 병리 대수 그 조성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대나무는 약 6만 번 정도 심는 계획이 있고 쉼터는 6개 조성하는 쉼터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 대나무는 한 6만 번 중에 4만 5천 번 정도 해서 한 75% 정도 지금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대나무 식재할 공간을 저희들이 찾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이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부지 선정 문제 관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공사 완료된 구간은 어디까지 완료됐습니까? 지금 순바이교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바이. 예. 순바이 아이고 저 위에 그 반천 KTX 역 가기 전에 예. 반천 그 위에까지 이래 좀 됐던데. 예. 근데 그 구간에 좀 저희들이 좀 심을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KTX 역 앞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대규모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그 KCC 건물 공장 부지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대나무를 지금 심기 위해서 국장님 비롯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완료되고 나면 아마 6만 번 식재되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형교에서부터 예. 사형교에서부터 그 성남사 가면서 그 구간은 대나무를 식재할 때 예. 왕대를 할 것이 아니고 예. 그거는 강폭이 좁기 때문에 그 안 그래도 시민들이 이 대나무를 뭐 왕대 심어 보면은 주변에 그 완전 뭐 그런 경관을 훼손한다고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 뭐 산죽이라든지 아주 그 낮은 거 아니습니까? 예. 뭐 오죽이라든지 그런 거를 그 종류를 선택을 잘해야지 식재할 때. 그 뭐 대나무 왕대 쭉 이렇게 심어놓고네. 그 반천에서 올라가면 그 강폭도 좁은데 그 대암댐 그 절벽 그 경관도 다 이래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그 남은 구간 예. 할 때 대나무 뭐 아무 대나무 큰 대나무 심을 것이 아니고 좀 이래 그 선택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호 부위원장 마무리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정원 박람회 준비는 어떻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예, 정원 박람회는 뭐 저희들 뭐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뭐 이제는 100% 한다고 가정을 하고 준비를 착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이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는 울산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달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어떤 식생을 좀 발굴해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서 울산 국가정원만의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걸 좀 갖고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세부 점검할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신일반 산업단지 맞은편 쪽에 바람길 숲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인근에 보면 이제 처용암도 있고 계엄포 성지도 있고 성안근린공원도 있고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좀 더 윗부분에 그 청량읍 맞은편 지역이 되는데 완충 녹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예. 외양강변에 알고 계시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애초에 앉아 그 주민들이 산업시설하고 이거 차단할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나 그런 것들을 오래전에 요청을 했었어요. 사실은 정치권이나 시에다가. 예. 근데 사실 그거 자동차 전용 도로 만들면서 사실 그게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때 이걸 조성하시면서 또 연계하는 어떤 산책로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예. 주셨는데 예. 혹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설계에 지금 다랑길 숲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의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완충녹지 부분은 그게 이제 어차피 관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는 아직 뭐 용도가 지정은 안 돼 있겠지만 그 완충녹지가 해제됐다 해서 소유권은 뭐 거기가 뭐 공유 수면인지 뭐 저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 그 완충녹지 지역 그 BP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농경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강변 쪽에. 그건 경관녹지로 지금 지정이 돼가 있고요. 야, 그거는 해제 안 됐나요? 해제가 경관녹지 그거는 이제 그 신일반 산업단지 하면서 예. 그 환경연구가 조건으로 해가지고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관녹지로 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시유지가 많이 있고 일부 이제 기업체 소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예. 그 삼산동 삼산 현대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태화강 쪽에 예,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거는 주민들이 뭐 이야기한 거를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업 대상지에서는 지금 그 위쪽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강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로변이 되든 아니면 지금 현재 강변은 사실은 식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워낙 시대가 낮아가지고요. 예. 이번 사업에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를 심으려면은 아마 그 기반을 다시 조성을 좀 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게끔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그런 검토 부분이 수리 검토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방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메타세콰이어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식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메타세콰이어가 이게 이제 그 물에 좀 건조한 데는 좀 많이 이제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습도가 좀 높아야 되고 수분 지역이 돼야 좀 잘 생육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적윤지를 찾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장 쪽이 아니면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뚝을 조금 조성하셔서 그쪽으로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수목원 근처에 지금 부산시에서 이게 폐기물 매립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현황하고 지금 울산시의 뭐 입장이야 뭐 저희랑 똑같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뭐 대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장안은 아마 명예리에 6만 평 정도 아마 그 폐기물 매립장을 부산시에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적으로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반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나타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울주군에서는 아마 군수님께서 지금 뭐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위에 뭐 보고는 드렸습니다. 보고는 드렸고 그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시 입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겠지만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관이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상황 설명이나 명분은 주셔야죠. 그것들을 공유를 좀 해주셔야 저희들도 시민단체나 같이 의논을 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그 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를 저지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단체든지 나서고 하면은 저희들도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향번호 제863호 녹지 정기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0회계 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 정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선봉 녹지 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선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860번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절차 및 기간,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 비용 및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과 휴식 공간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봉 녹지정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기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시행으로 인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함이 타당하나 입법 경제성을 위해 법률적 이임사항만을 담을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관련법을 모두 살펴야 하는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어 조례 심사 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이게 법 개정 사항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여기 지금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보면 이게 왜 교통건설국장님이 여기 들어가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제 물론 우리 녹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녹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로변에 주로 가로수나 수벼 그리고 가로변 공원, 공환지 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 조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필수적으로 나옵니다.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의회에도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환복이나 좀 들어갔으면 이게 의회는
물론 여기 이제 관할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 쪽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행정인데 의회가 자꾸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게 좀 저는 다음에 뭐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요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우리가 그 추천을 공문을 보냅니다.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 의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안 됐을 뿐이지, 여기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관할 지역의 주민 대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사무처에 추천 의원을 해주려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장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근데 그동안의 조례는 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항목으로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실 경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장윤호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에서 울산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뭐 울산시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한 분이 딱 명시돼 있었어요. 예, 뭐 그리 해도 되는데 이리 해놓으면 의회의 재량이랄까 좀 더 편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의원님들한테 위원회에서 너무 한 사람당 뭐 많은 분들은 뭐 10개씩 넘어 이리 추천돼 들어가니까 부담스러운데 이걸 그냥 시민단체 추천하는 일에 해놓으면 우리가 의회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러면 할 분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의원님들이 꼭 원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고쳐가지고 의회 의원이 이렇게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더 좀 융통성이 있고 편하실 겁니다. 조례를 원한 대로 하실 겁니까? 이 위원회 구성을 그냥 아니 그러면은 잠깐 휴정을 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60호 울산광역시 도시숨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